된다. Hey, Piggy. How are you today? I've seen better days. What's your name? Leon. Cute name. 가슴 통증 유발하는 로맨스 탑10 영화 해외편. 과연 로맨스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6위 영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요. 티키타 리듬에 맞춰서 빈 기타 리프트에 맞는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난 나이가 쓸데 먹은 남자 Call me 레옹 Call me 뭔지 모르죠. 레옹 6위는 레옹 레옹입니다. 뭐야? 뭔지 모르죠. 잠깐 모를 것 같아서 했어요 이거. 무한도전에서 레옹을 소재로 이런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아이유랑 박명수랑 그런 노래입니다. 박명수 씨의 랩 부분을 해봤습니다. 레옹입니다. 1994년작이고요. 네. 아, 이 로맨스는 도대체 이 리스트는 어디로 가는가? 그렇지. 알 수가 없는 그렇지. 내용이죠. 예. 리스트 속에 워터헤드라고 봐야죠. 산으로 가고 있어. 그 나이값을 떼먹은 남자가 여기 계시죠? 예. 아, 내가 진짜 이래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사랑꾼이 어떻게 활약을 하냐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투덜거렸던 겁니다. 예, 릭백송 감독의 영화고요. 릭백송에 나는 늘 발음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릭배송 닐 블롬캠프랑 닐 블룸캠프. 예, 릭백송 감독의 1994년작. 네. 예, 장르노가 주인공 레옹 역을 맡았습니다. 네. 해결사죠. 클리너. 클리너. 네. 그리고 그 옆집 살던 마틸다 역으로 나탈리 포트만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 나탈리 포트만의 가족을 몰살시킨 나쁜 형사 그렇죠. 예, 역으로는 게리 올드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르노를 걷어주는 사람 아저씨이자 마피아 두목인 토니 역으로는 데니엘 일로가 나왔습니다. 다니엘로. 네. 다니엘로는 진짜 마피아 도목 같아. 이 영화 나중에 좀 불쌍해지지만. 그렇죠. 상뭐 받지 않았어요? 상 없었나?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거는 저 뭐 세자 프랑스에서 주는 상들을 많이 받았죠. 프랑스 대종상, 프랑스 아카데미라고 봐야죠. 세자상에서 작품상 이런 거 받았죠. 어떤 얘기인가요? 소리가 중요한가요, 이 영화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레옹이 나온 지 20년이 됐네요. 그렇죠? 이터널 선샤인은 10년. 네. 레옹은 벌써 20년이 되는 영화입니다. 레옹 요즘 리뷰 보잖아요. 최근 리뷰. 그러면 이거 마지막 곡 뭐예요? 되게 좋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스팅의 노래. Shape of My Heart. 스팅의 쉐이브 오브 마이 하트를 히트시킨. 네. 아주 전 세계적인 메가히트가 됐죠. 이 영화 때문에. 그렇죠. 그 음악은 영화 제일 끝에 예. 크레딧 나올 때 나오죠. 네. 끝에 영화 라스트 씬에서 이 쉐이브 오브 마이 하트를 변주해가지고 이렇게 음악이 나오다가 네. 스팅의 목소리가 쫙 나오면서 뉴욕의 풍경을 보여주죠. 네. 이 릭베송이 이제 요 전에 그랑브루와 니키타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헐리우드에서 콜을 받아가지고 제5 원소를 기획하고 막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그때 브루스 윌리스가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좀 시간이 떴대요. 그래서 급히 릭베송이 이걸 써서 찍은 거야 미국에서. 얼마나 짧게? 되게 그냥 번개불에 코 구워 먹듯이. 뭐 6개월 1년 만에 그냥 영화를 쓰고 찍고 막 한 거지. 근데 우리는 사실 뭐 대박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정작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히트했고 우리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미국에서는 별로였어. 이게 처음에 제목도 레옹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더 프로페셔널이라고 나왔죠. 네. 뭐 그냥 킬러 뭐 이런 거 나오는 영화인 줄 알고 그때 이렇게 큰 히트를 못 하고 이 영화인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제목이 레옹 더 프로페셔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그냥 더 프로페셔널에서 내가 그때 미국 갔을 때 비디오도 사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버전이 2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처음에 개봉했던 게 있고 나중에 긴 버전이 하나 나왔어요. 확장판. 그거는 누가 뭐 디렉터스 컷이라고 하는데 감독판이라고 하는데 감독판은 아니고요. 릭베송은 처음에 첫 그 버전이 자기가 에디터한 거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뒤에 근데 좀 씬들을 좀 더 넣어서 더 만든 버전이 있어서 그거는 한 오리지널보다 한 2-30분 더 있어요. 그렇죠? 레옹과 마틸다의 좀 뭐랄까 로맨틱한 이런 씬들이 좀 더 들어갔죠. 그게 배드신이냐 아니냐 가지고 막 말들이 많았었죠. 맞아. 네, 그거 배드신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봤더니 뭐 또 아니지만. 배드신은 배드신이었죠. 근데 사실은 원래는 릭베송이 썼을 때는 둘이 그 러브라인이 있어요. 그렇게 둘이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약간 이제 그 윤리적으로 문제도 되고 그럴까봐 좀 뺐다고 하죠. 그런 거를 좀 빼고 그리고 나탈리 포트만의 부모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대. 그래서 뭐 여기 대표적인 게 뭐 마틸다가 여기서 되게 꼴초잖아. 담배 네, 피는 그렇죠. 애인데 담배를 피는 장면을 못 넣게 했대. 그러니까 담배를 뿜는 장면, 들이마시거나 그냥 들고만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좀 그런 제약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좀 더 애틋한 그런 게 좀 표현이 된 것 같고요. 내가 이거를 사실 레옹을 이 리스트에 넣으면은 이런 열화 같은 반응이 있을 것만 같아서 특히 일단 무용부 브로스들도 그럴 것 같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유 형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아니 뭐 그냥 겁 나 먹고 일단 그러세요? 아니 겁 안 먹어 그냥 진짜 안 미리 얘기하고 가는 거지 이제 깔고 얻어맞으려고 가는 거지. 깔고. 얻어맞을 거 아니까 네. 사실 이 영화를 모델로 해서 그 뒤에 많은 영화들이 나왔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신 토니 스콧이 만든 맨 온 파이어 덴젤 워싱턴이 다코타 패닝을 보디가드 해주는 그 레옹이랑 비슷하잖아. 그리고 뭐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몇 년 전에 아저씨라고 있었죠. 네, 그렇죠. 레옹 비슷하지. 네, 비슷하고. 네. 그다음에 또 프랑스 영화 중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가 더 발전해가지고 Say Yes라는 영화 알아요? 혹시? 제목은 아는데. 그것도 이 미성년자 어린 꼬마애랑 중년의 남자가 사랑 그거는 좀 사랑이 전개가 되죠.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우리 나랑 김 PD랑 우리 중학교 때 좋아했던 뭐 라스트 콘서트 이게 그게 그거거든. 미성년자 16살짜리 여자랑 40대 남자랑 사랑하는 거야. 사실 그것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던 거조차도 17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16이냐? 16이나 7이나 미성년자 뭐 로리타 콤플렉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레옹은 사실 뭐 어른들의 동화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가 너무 많고 사실 좀 판타지예요. 사실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여자애가 총 들고 막 근데 그 전에 찍었던 니키타를 릭베송이 좀 더 미국식으로 아예 그냥 그쪽으로 좀 로맨틱한 이런 코드까지 넣어가지고 만든 아주 잘 만든 영화야. 레옹은 일단 잘 만들었죠. 뭐 가슴 통증 이런 거 얘기하기 이전에 이 영화는 보고 또 봐도 재밌어. 예, 보고 또 봐도 재밌는 영화 리스트에 넣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이 마틸다와 잘 만든 영화 리스트. 예? 마틸다와 레옹의 이거 러브 스토리예요? 나 완전 러브 스토리지. 나는 이거는 레옹은 난 러브 스토리라고 봐요. 진짜로. 이건 진짜 왓더헬이에요. 왔다 헬이긴 한데 러브 스토리야. 왜냐면 레옹은 정상이 아니잖아. 아까 물론 라스처럼 그 정도의 뭐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얘도 어린 애죠. 몸만 큰 어린. 그렇죠. 근데 이제 프로페셔널이죠. 예. 킬러인데. 근데 마틸다를 옆집 사는 그 꼬마애를 그 데리고 있으면서 그 보호하고 하는 그 아련한 감정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아저씨나 맨 온 파이어랑은 좀 다르죠. 그건 그 로맨틱한 그게 있죠. 이 러시아 만화 중에 애니메이션 중에 마샤와 곰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 마샤와 그게 러시아인가? 마샤와 그게 아마 러시아의 뭐 오래된 얘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꼬마 여자애를 이렇게 곰 캐릭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켜주고 또 이렇게 같이 재밌는 친구가 돼주고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 EBS에서 그걸 아침에 이제 가끔 해주는데 아들 때문에 가끔 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 같아요. 아주 어린 여자아이를 아주 크고 둥치 크고 이런 남성적인 어떤 존재가 그게 이제 지켜주는 미녀와 예. 야속 코드잖아요. 예. 그게 사실 예. 그런 거와 약간의 로리타 콤플렉스까지 합쳐져서 네. 만들어진 영화. 거기에 니키타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렇죠. 직업은 니키타고. 아니 근데 잘 만든 영화 맞는데 가슴 통증 로맨스 보면서 저는 정말 공감하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 영화가 제일 그 이제 리스트에. 우리 리스트에서 좀 튀는 영화인데 이 가슴 통증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나는 굉장히 보면 볼수록 그게 느껴지고 특히 이 확장판이 나왔을 때 저 다시 봤거든요. 배드신 그 얘기했을 때
그거 보시려고. 아니 뭐 패티시 정말 있어? 막 이러면서 보면서 이게 오히려 처음에 나왔던 버전보다 훨씬 그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약간 둘 간의 유대나 서로에 대한 관심과 감정적인 애정, 공감. 어. 예. 그게 점점 더 많이 나왔고 마틸다는 여기서 레옹을 자기 이제 인생의 물론 어린애지만 13살, 14살 뭐 이 정도 되죠, 여기서? 여기서는 12살. 12살? 영화에서는 12살이고요. 네. 그 실제 나이는 11살이었대요. 그쵸. 나탈리 포트만이. 그래. 완전 어리네. 네. 하긴 어려. 여기서 보면. 어리죠. 그런데 좀 있으면 이제 좀 여자가 될 것만 같은. 어때? 난 나탈리 포트만이 이 영화도 제일 예쁘고 좋았던 것 같아. 난 사실 그 뒤에 나온 수많은 영화들 있죠. 오스카 받았던 블랙스완까지 합쳐서 나는 레옹에서의 마틸다가 정말 가장 나탈리 포트만스러운. 스타워즈 이런 데서 난 도저히 난 싫더라고. 전 좋던데. 뭐, 저는 개인적 클로저. 주관이니까. 클로저. 클로저도 싫었어. 클로저에서 나탈리 포트만 좋아요. 저는 이 헐리우드 이 여자 배우가 이 어린 시절이 통으로 캐릭터로 남아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는 나탈리 포트만은 그냥 마틸다로 그냥 그치. 마틸다의 독자적인 캐릭터 하나로 그냥 남아 있어요. 캐릭터들로 남아 있는 맥컬리 배우들 컬킨. 중에 아니 맥컬리 컬킨. 맥컬리 컬킨은 어린 시절만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마틸다라는 이 캐릭터 이 배우 자체가 그냥 통으로 남아 있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드루 베리모어의 그 E.T.의 드루 베리모어. 그 어린 시절의 모습만 딱 남아 있는. 그리고는 이 배우들이 다 성공한 아역 배우라는 그쵸, 얘기지. 이 성인 이후에 잘 이렇게 성장한 나와요. 아역 배우. 뭐 이 영화 스토리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못 본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근데 뭐 20년 된 영화니까 안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스토리를 한번 이 황당무계하지만 이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꾼이자 자 사랑꾼 이거 좀 전문가. 사랑꾼 입장에서 좀 얘기 좀 해줘.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 영화도 아닌 거 사랑꾼한테 밀어놓으면 여기 사랑 영화지. 아니 야, 근데 미리 뭐 깔아놓으면 저도 뭐 깐다면 깔게요. 뭘 깐다면 까는 게 어딜 오직할 까는 게 아니고 놓자면 뭘 깔아? 형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어요. 그거 뭐 보면. 네, 이 사랑에 대한 부분, 로맨스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근데 그 나중에 그 좁쌀만큼. I love you 할 때 그거 애잔하지 않냐? 그거? 알겠어요. 그거 뭐- 아니 알겠다니까요. 그런. 그 환풍기로 애 던지면서 그 러브어페어 이런 영화 고백을 빼면서 말이야. 이 내용을 넣고. 근데 이제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이거. 싶은 건 그거죠. 심파잖아.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 주류와 비주류로 봤을 때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네.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 섞인 거. 예. 네, 뭐 그 얘기를 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냥 하겠지만 예. 그냥 딱 로맨스 영화 할 때 레옹이 떠오를까? 뭐 이런 생각. 절대 안 떠오르지. 그래서 리트 워터 헬입니다. 야 스토리 빨리 얘기해봐. 아니, 스토리는요. 그냥 아저씨 스토리랑 똑같아요. 옆집 살던 킬러가 그 자기 옆집에서 벌어지는 사륙의 현장에서 근데 그 사륙을 갱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에요. 그렇죠. 이거 경찰이 갱 같은 경찰인 거지. 그렇죠. 게리 예. 올드만과 그 일당들. 네, 그래서 갱찰인 거죠, 갱찰. 근데 우리도 강력계 경찰들은 조폭이랑 별 구별이 안 되더라고. 훨씬 같이 무섭죠. 같이 서 있으면.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나탈리 포트만 마틸다를 데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데리고 이제 사는 건데 마틸다는 이 남자가 자기를 이제 생명을 구해주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이 직업이 킬러라는 이 직업에. 그래서 그 킬링을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그래서 기초부터 배웁니다. 그 무슨 약간 토마토 케찹 총 같은 걸로. 예, 도제 시스템이 예, 또 도제 시스템. 작용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을 깔끔하게 죽일 수 있는지를 배우고 또 이제 따라다니면서 실제 실습도 해요. 예. 그러는 와중에 이 마틸다는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레옹은 못하게 해요. 너무 위험하다. 라고 하지만 사실 레옹은 마틸다 몰래 그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마틸다의 복수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마틸다는 이제 그 경찰한테 게리 올드만한테 복수를 하려고 총을 잔뜩 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몰래 잠입을 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잡히죠. 화장실에서. 예, 잡히고 그 경찰은 이제 이 레옹을 잡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서 급습을 했는데 결국에는 레옹은 죽는다. 이게 스포일을 하네. 그냥 당당하게. 네, 레옹은 죽는다. 죽는 마틸다를 거 다- 위해서. 죽는 거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예. 네, 마틸다를 마틸다는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학교로 돌아간다. 마틸다는 마틴다. 예. 그러면서 Shape of My Heart 이 노래가 나온다. 그 정도입니다. 일단 가슴 통증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영화 자체로서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유 뭐 훌륭하죠. 레옹을 이렇게 보고 또 보고 그러는 영화인가요 혹시?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막 엄청난 감동을 받고 이랬던 영화는 아니었어요. 저는 제 취향은 아닌가 봐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류백송 감독 영화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른 영화들도. 그리고 그 에릭 사라 음악도 좀 너무 올드한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 영화를 봐도 약간 그 고색청현한 그 느낌이 나는 영화가 있고 반면에 요즘 보면 그때는 그냥 볼만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다는 느낌을 주는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약간 레옹도 저한테는 그런 영화. 500일에서 뭐 이터널 선샤인은 좋지. 뭐 이렇게 맨날 형 뭐 그거 별로 내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00일에서 한번 이터널 선샤인은 그 로맨스 영화 다워. 별로 그거 저 로맨스 영화 다워. 공경용이 그걸 아닌 무슨 것 뭐 같은데 최 과장이 지금 맨날 그거-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됐나? 예, 잘 됐지? 정가의 보도야. 500일에서 뭐 얘기하면 최 과장이 약간 저 똑시고 표정으로 좀. 사랑꾼은요 이 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 말을 하고 싶지 정도의 않아. 지금 마음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영화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릭베송의 영화가 니키타나 그랑브르나 레옹을 이렇게 보고서 이게 좀 촌스럽다고 얘기하는 최가장처럼 이렇게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촬영? 음악? 근데 나는 그게 오히려 좀 시대 유행을 안 타는 클래식. 스타일이 나온 것 같은데. 나는. 근데 그 부분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진욱이는 어때? 저는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형들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나이 차가 있어서 형들이 어떤 성인이 됐을 때 접한 영화를 저는 굉장히 유소년 때 접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레옹은 저한테는요 영웅 본색이에요. 예, 영웅 본색의 느낌으로 남아 있었어요. 우리 때 영웅 본색이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되게 화려한 총싸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총싸움 나오고 총질 나오고 막 레옹 자체가 주윤발 같다는 그렇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영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재미있는 액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커서 대학생 되고 나서 한번 보고 또 10년이 훌쩍 지나서 지금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봤는데 확실히 저는 뭐 찾아서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대했을 때 봤을 때 저는 좋게 남더라고요. 점점. 내가 예전에 봤던 그냥 단순히 그런 무슨 뭐 액션이라던가 영웅 본색의 그런 영화는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좀 잔상이 많이 남아요. 영화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총질하는 영화죠. 네. 이게 총질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나도 뭐 이렇게 총질하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가 좀 특이하게 좀 각별하게 남는 거는 마틸다와 레옹의 이 러브 라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러브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는 그 엄연히 그 마음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형이 얘기했지만 제가 남는 잔상은 사실 이 러브 라인이라면인데 러브가 그 러브가 아니고 약간 이 뭐 아이돌 가수와 삼촌 팬, 요 관계 같은 느낌이 저는 차라리 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원조 교제. 아니 아이돌 가수 삼촌 팬 어떻게 원조고지예요? 아니 이게 그런 이거 마음이 보고 또 아니죠. 원조 교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이는 좀 배드신을 그렇죠. 기대했던 사람들의 얘기겠죠. 왜냐하면 마틸다가 여기서 13살이고 레옹은 40대 중반 후반 이 정도? 그 정도의 나이죠 지금 이 영화상에서 봤을 때. 실제로 나이도 배우들의 나이도 그랬고 장르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우리 책 읽어주는 남자 더 리더에서 그 나이 차이를 능가하는 넘어가는 그런 나이 차이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나이 차이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이들의 운명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거지. 레옹이 여기서 워낙 특이하고 아주 희한한 캐릭터잖아요. 되게 인상적인 캐릭터죠. 그 릭베송이 이 인물 설정 굉장히 잘한 것 같아. 특히 배우를 이 영화 뭐 처음에 뭐 멜 깁슨이 뭐 키아누 리브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싶어했대 레옹 역을. 근데 장르노처럼 이렇게 이런 달라붙는 배우를 고르긴 어렵겠죠. 이 색깔이 안 나와. 나는 오히려 레옹을
그 니키타의 장르를 아예 살려두고 그리고 각본을 쓴 것 같은 느낌인데. 니키타에 나왔던 니키타에 나왔던 그 피도 눈물도 없고 완전히 거기서 약간 해결사로 프로페셔널한 이 설정이 내용 그쵸? 딱 설정돼 있는데 나는 오히려 이 영화의 만듦새는 적절한 배치와 그 효과음들에 있다고 난 생각이 들거든. 그 중간에 흐르는 약간 아랍풍의 음악들이 계속 흘러다니면서 딱 멈출 때쯤 이루어지는 행동들, 음악이 변조될 때에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들. 게리 올드만의 막 그 기괴하면서도 말이 근데 그 밑에 깔리는 음악이 얼마나 그 게리 올드만의 성격을 꽉 잡아주고 그렇죠. 처음에 레옹이 오샤카 비슷하게 생긴 그 나쁜 놈 쫓아내러 갈 때 가서 목 뒤에서 칼을 딱 겨눌 때 그 순간들의 정적들 이런 것들이 잘 배치가 돼서 막 진짜 숨을 막 하다가 갑자기 숨 되니까 탁 멈추는 그런 거. 긴박감을 제대로 알고 조절할 줄 아는 감독이 만든 영화지. 그렇죠. 이게 94년 영화인데 지금 봐도 그런 건 빅백송이 확실히 그런 장면이 아주 탁월해. 촌스럽지 않아졌어. 그거가 이게 90년대 초면 사실 영웅본색 나오고 몇 년 안 뒤거든 그냥. 근데 지금 나 솔직히 영웅본색 못 보겠거든. 그때 나 느와르 영화들 있잖아, 홍콩 영화들. 와, 이거 못 보겠어 이제. 근데 레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때깔이 쫙 입혀지면서 저는 그 레옹 이번에 보면서 느꼈던 건 뭐 연출력이라면 연출력에 대한 얘기지만 이 비주얼 그러니까 화면에 미장센? 그쵸 그게 장치들. 구도가 되게 좁아요. 잡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되게 앵글 자체. 그러니까 잡는 그 범위가 되게 범주가 좁다 보니까 되게 긴박감이 느껴지고 되게 쪼여온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번에 보면서. 그래서 이것도 대단한 연출력이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니키타에서 확실히 발전한 것 같아. 니키타도 그런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전에 여성 에스트로겐 영화 할 때 니키타 했었죠. 그리고 그랑브루도 했었고 뭐 빅배송 거는 이제 다 했네요. 제오 원서도 어디 와이너신가 왔다 해서 네, 뭐 했었는데 와이너스 나오지 않았나? SF 때 형이 하셨던 것 같은데 김 PD 형이? 왔다 해서 나왔나? 나는 그때 와대를 안 했다. 근데 오샥이 얘기하는 그 로맨스의 가슴 아픔이 무언지는 저도 공감은 해. 왜냐면 이 영화를 내가 군대에서 봤거든. 그랬어? 그리고 그 군대에서 자막도 없이 봤거든. 근데 이 내용을 다 알겠더라고. 그쵸. 이거 뭐 자막 많이 필요 없어. 그러면서도 봤는데도 절절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그 극장에서 가지고 나오는 조그만 플랫을 들고 와서 엽서에다 막 그림을 그렸어. 그래갖고 막 니키타가 어떤 장면이냐면 밖에 나가고 나서 혼자 앉아 있는데 그 호텔의 그 창가에 앉아 있는 장면이 있거든.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 그 장면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저기 벽에다 딱 붙여놨을 때 양놈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지. 너 병인데? 그랬어 나한테. 약간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과 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 여자애를 마치 사랑의 대상으로 특히나 아주 어린 여자애를 뭐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거부시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죠. 거부시하는군요. 거부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또 그 얘기인 것 같아. 내용을 자꾸 보내고 싶어하고 거부하는 거야.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다만 조그만 애가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사는 것 같고 옆에 안쓰러우니까 그냥 거기 지나다니면서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렇게 그냥 관심 표명을 했던 건데 그 애가 마치 그냥 옆집 여자 꼬마애처럼 우유만 사다 주고 그리고 그냥 뭐 아는 사이로 지냈으면 그렇게 발전 안 했을 텐데 일이 그렇게 벌어서 부모 다 몰살당하고 특히 정말 좋아하는 자기 동생 4살짜리 동생이 죽어버리고 거기 피해서 막 울면서 문 두들기고 있고 받아주는 그 순간에 생겨버린 마음 그리고 또 하나 파무파탈이지 마틸다가 이 인생에 들어옴으로 해서 레옹은 파괴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 자기가 처음에 알죠. 그래서 마틸다가 자고 있는 걸 가서 이렇게 죽이려고 총을 하지. 딱 꺼내서 왜냐하면 얘 때문에 내 인생이 비디 말대로 파괴될 것만 같은 거지.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처음에 소음기 달고서 가잖아. 근데 거기서 쐈으면 자기는 안 죽었을 텐데 결국엔. 그게 자기의 삶이 파괴되는 거에 대한 염려였을까요? 당연히 처음에 부담되지. 아니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건 마틸다의 앞으로의 삶이 네. 쉽지 않을 거라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던 거야 처음에. 그럴까요? 진짜 가족도 없고 일단 위험하니까 저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열어줄 수 없어서 문을 열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린 셈 치고 시작된 건데 마틸다가 오히려 살렸으면 책임져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 장면도 좋아. 마틸다가 나를 살렸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그 아주 당돌하게 막 딱 덤비는 장면도 좋고. 근데 저 오석 형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형 아까 전에 여기서 이 비극적인 운명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약 이 운명이 아니었다면 이 둘은 사랑했을 것이라는. 둘이 남녀가 한 생각을 집에 하세요? 사는데 나이 차가 뭐 중요해. 둘이 같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운명이 아니었으면 그냥 둘은 행복하게 잘 행복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둘이 연인으로? 그렇지, 연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살면은 지금 마틸다가 레옹을 이렇게 나의 첫 남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리고 레옹도 처음에는 자기 그냥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이렇게 이사 다니고 그러면서 마틸다한테 정이 생기잖아.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 환풍기로 내려보내면서 I love you 마틸다 하잖아. 응? 다시 못 볼지 모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거지. 그랬더니 마틸다가 나도요. 야, 이 가슴 안 아프냐? 나는 부작이 아프던데. 계속해서 마틸다는 공격적으로 리옹을 공략하고 있어. 근데 리옹은 빨려드는 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근데 안 되는 거지. 레옹은 자기의 어떤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거지. 왜냐하면 이 마틸다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있고 마틸다가 그 돈도 가져와서 복수해달라고 그러잖아. 인당 5,000불씩 뭐 이렇게 해서 돈 주고 하잖아. 죽여달라고. 마틸다는 자기 그 새엄마랑 아빠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어. 언니랑. 근데 자기 동생을 죽인 적. 그러니까 경찰인데 얘네들 이제 이 말이 돼요 그게 진짜. 마약 단속국이죠. DEA라고 하죠. 마약 단속국 경찰이야. 게리 올드만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레옹, 마틸다, 그 다음에 스탠, 예. 게리 올드만. 이 게리 올드만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내가 보기에는 역사상 그 모든 영화들 통틀어서 손에 꼽을 만한 악역이에요. 악역이죠. 예. 그 아주 나쁜 놈. 그 손에 꼽을 정도예요. 게리 올드만이 연기했던. 다크나이트 이전에는 아마 최악의 악역 아니었을까요? 다크나이트 이후에는 좀 달라졌지만. 아, 조커. 예. 그쵸. 그 조커 뭐 우리 하니발 렉터 뭐 이런 우리 역대급 악역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사실 이런 캐릭터, 나쁜 경찰 캐릭터는 이 영화 저 영화에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예. 많이 나왔는데 유독 게리 올드만이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연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예. 그 연기 그 있죠. 표정이나 막 그냥 특히 그 제일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카메라 부감으로 이렇게 얼굴을 그 약 이렇게 딱 부르르 떠는 예. 캡슐 딱 씹고 예. 표정. 뭘 먹는지 모르겠으나 예. 엑스타시인가? 그냥 감기약 아니었을까요? 감기약 같은 거. 그리고 그 유명한 대사 있죠. Bring me 예. everyone 예. 이 대사 있죠. 그런 아주 명장면을 많이 나왔던. 여기 이 사이코 같고 정말 나쁜 놈. 그리고 끝에 레옹이 도망칠 수 있었는데 우리 마음은 다 똑같잖아. 그쵸, 예. 레옹이 산소 마스크 그거 화생방 그거 딱 벗고서 예. 탁 햇살이 얼굴에 탁 하는데 우리가 저렇게 나가야 될 텐데 못 나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때 뒤에 게리 올드만이 나타나죠. 그 연출도 너무 멋있어요. 껌뻑. 그렇죠. 총 맞는. 껌뻑. 그러더니 시선이 이렇게 무너지죠. 왼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 멋있어. 통증이 느끼는 부분이 두 군데인데 그 환풍기 씬과 I love you 마틸다 그 씬과 그다음에 레옹이 수류탄 핀을 이렇게 주면서 이건 마틸다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마틸다의 복수를 내가 해준 거예요. 마지막 자기의 일이죠. 네. 자기 사랑하는 마틸다를 위해서. 이게 가슴 안 아프냐? 좀 아프다고 좀 해줘. 진우가 너는 최과장이 그렇다 치고. 야 김PD. 아니 형이 얘기하는 아까 몇 번 말씀드려요. 형이 얘기하는 부분을 전혀 공감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굉장히 작지만 겨자씨. 마음 한 켠에 우리 겨자씨 파투어는 하나 한 것처럼 그러니까 파투어는 파트하는 개가 있어요. 그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다는 거 한 아니에요? 2,000개 정도 되지 않냐? 난 그게 오는데. 왔다 이러니까 빨리 넘어가죠. 이게 무슨 왔다 이래. 나 이게 오시하게 왔다 이래. 아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안 느껴지냐? 그 있어요. 연기가? 안다니까요. 아니 네가 더 알겠어요. 아파. 팥 20개. 오케이. 하나에서 올렸네. 20배 올렸네. 근데 그 정말 13살짜리 꼬마 여자애지만 자기의 인생을 얘한테 바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그게
어떤 여성을 이성으로서의 사랑이냐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그거까지 다 포함하는 거지. 예? 야 꼭 이성을 뭐 해가지고 무슨 같이 자고 뭐 이렇게 뽀뽀하고 뭐 이래야지 사랑이냐? 왜 또 그 표현을 또 이렇게 받으세요? 아니 근데 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이 범주에서는 그 범주 안에서 아 왜 그 범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범주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범주와 네. 형의 범주가 좀 다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3살 여자애를 사랑하든 네. 인형을 사랑하든 그건 사랑인 거야. 그걸 왜 넌 그건 사랑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왜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사랑이건 아니건 사랑으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감정이 없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이게 지금 사랑이죠. 그 총질하는 과정에서 총질이 90%고 아련한 부분이 10%도 안 되는 걸 로맨스 탑 10으로 한 게 기분 나쁜 거지 다. 근데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또 오샥 형의 이팟 20개 정도에 공감하는 그 항변을 하자면 좀 자꾸 대변인 아니 그 항변을 하자면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따 깔리는 10개만 거. 그 항변을 하자면요. 형이 얘기하셨던 그 총질 90%가 결국에는 사랑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오샥 형은 생각하시는 거죠. 야, 친구가 기가 막히죠? 팟 10개 완전 공감한다니까요, 저도. 완전 공감이라 그랬어, 너 분명히. 아, 그런데 여기서 그 세 캐릭터가 나는 너무나 완벽한 캐스팅과 네. 스토리상의 설정이었어요. 룩베송의 아주 뭐 그렇죠. 리올드만, 맞아요. 마틸다, 레옹 이 셋이 워낙 완벽하고 특히 마틸다는 오디션을 2,000명을 봤대. 나탈리 포트만이 이걸로 사실 데뷔한 데뷔죠. 거죠. 예. 2,000명을 봤는데 몇 명 나중에 이제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시켰냐면 그 왜 자기 동생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장면을 레옹한테 얘기하는 씬이 있어요. 내 동생을 죽였다. 그 장면을 오디션을 시켰대. 대본을 그걸 주고. 근데 그거를 나탈리 포트만이 제일 잘한 거야. 예. 그래서 픽업이 된 거죠. 그게 정말로 어린아이가 막 울분이 터져서 딱 어린아이 같이 얘기하는 그 장면이잖아. 그렇죠. 딱 애의 표정. 이번에 그 사실을 알고 이번에 영화 다시 봤는데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 잘해. 얘는 잘해. 정말 잘했죠. 얘는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신동이야 신동. 12살이? 내가 그러니까 그걸 그리고 있었지. 마스터 폴트만을 막 그리고 엽서에다 그려가지고 벽에 붙였더니 버서전이 와가지고 너 병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충격 병이 먹고. 있었나 보지. 이거는 피부병 같은 게. 근데 그 마틸다의 연기는 봉화지경 같은 거. 봉화지경 걸리셨어요? 군대 마틸다의 연기는 그 어떤 아역들 그 왜 아역들이 연기 잘하면은 좀 막 우리 저번에 사도 봤을 때 그 정조 꼬마 정조처럼 막 이렇게 좀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게 있는데 글쎄요 난 이 영화에서 마틸다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 없죠. 손발이 좀 오그라들지 않고 없죠. 그냥 이입하게 되는 것 같아. 왜 그러지? 애가 좀 예뻐서 그런가? 거의 역대급 캐릭터잖아요, 마틸다. 아니야 마틸다는 정말 애야 애. 딱 그 표정에서 애인데 가령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새로 삽입한 장면에서 화장을 짙게 하고서 옆에 딱 앉아 있는 장면이 있거든. 그때는 여자 같아. 그렇죠. 이게 정말 난간에 걸터 앉아서 처음에 담배 피는 장면은 진짜 애야. 이거 뭐 거기다 대고 로맨스를 얘기하면 바로 범죄가 되는 상황이거든. 그 상황인데 중간에 가면 갈수록 얘가 여자가 그렇죠. 이게 새로 롱 버전에 이제 들어간 씬이 그 레옹이 옷을 선물하죠. 핑크색 드레스. 네. 그걸 입고서 침실로 나타나죠. 그 좀 약간 다행이야 위험. 입고 나타나서. 아니 근데 마틸다 얘는 이렇게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난닝구 같은 거 입었을 때 네. 이렇게 보면 얘는 아직 여자로서 성장을 못 하는 과정 중이고 아직 그렇죠. 드리고 네.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그래야 되냐? 아직 얘가 아직 애요 사실. 이게 이런 애를 만약에 뭐 성적으로 좋아한다 그러면 그건 범죄죠. 범죄가 맞는데 레옹은 얘를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인격으로서 자기 인생에 들어온 대상으로서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라스가 인형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훨씬 실체가 있는 거죠. 나는 그게 공감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틸다가 5년 뒤다 이거보다. 그러면은 그냥 여자겠지. 근데 아직 12살, 13살이라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죠. 아직.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해보자면 응? 그 어떤 성적인 매력, 응? 성적인 어떤 관계 응? 그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랑이 로맨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그거는 그래요? 그건 그렇지. 물론 이제 어떤 쌍방간에 나는 짝사랑도 로맨스라고 보거든요. 짝사랑조차도. 그렇죠. 그렇게 대상이 꼭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네. 내가 무슨 연애를 너무 사랑해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유를 너무 좋아해 10년 동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자 눈에도 안 들어와
이거 정말 슬프고 안타깝지만 이건 사랑인 거야. 로맨스예요. 그건 로맨스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거지. 지금 나탈리 포트만과 비극적이지만. 레옹의 사랑은 제가 보기엔 성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랑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성적인 건 없지. 지금 네. 이 영화에서 근데 그 배드 그 분위기를 약간 풍기죠. 그리고 첫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탈리 포트만이 또 하고 그렇죠. 마틸다가 레옹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첫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는 그럴 수 나오죠. 없다라고 얘기하죠. 노라고 하죠. 예. 내용이 5년 뒤에 할게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로맨스라는 말에 응? 그게 빠져도 로맨스가 되냐는 거죠. 나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라스 앤더 리얼 거리랑 레옹을 넣은 거예요 우리 리스트에. 레옹은 19살 때 이 스토리를 뒤에 얘기하잖아. 근데 그건 나 약간 스포일 같아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게 뭐 스포일이야. 근데 그 레옹 죽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레옹이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자기의 정신 세계를 딱 가둬놓고 그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 켈리가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서 Singing in the Rain.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 아이 같은 표정이 확 나오잖아. 그러니까 레옹은 정신적으로는 애야. 근데 마틸다는 이런 얘기를 해. 나는 이제 나이만 먹으면 된다. 난 나이만 먹으면 된다. 그래. 나는 다 컸고 어릴 뿐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그 개념에서 보면 정신 연령이 물론 비슷한 이제 거죠? 그 맞닿는 지점이 있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이게 애는 애고 어른은 어른인데 맞닿는 지점이 있어. 그 맞닿는 지점에서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자꾸 레옹 보고 애라고 그러는데 애라기보다도 얘는 좀 뭐랄까요? 약간 천치? 천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린다기보다도 다 컸는데 약간 지능이 좀 그거랑 낮거나. 비슷하네. 백치하다다. 아니야. 나는 오히려 레옹이 그 지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레옹은 정말 똑똑하고 말하자면 사람들한테 이 예의 바른 걸 가르쳐주는 마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주는 항상 네가 이렇게 뭐 하는 거 욕하는 거 그런 말 쓰지면 안 돼라고 가르쳐줄 때는 욕하지 말고 담배 피지 마.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 맞닿는 지점이 무슨 있다니까. 얘기인지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맞닿는 이 정신 연령의 세계가 있어. 이 성인이라고 하면 뭐 신체적이거나 뭐 생각적인거나 사고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한 평균 수준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레옹은 어떤 부분은 성인의 위치에 돼 있는데 어떠한 부분은 아직 아이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네. 특히 우유만 그래서 먹고. 그렇죠. 그 아이의 부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마틸다와 맞닿는 게 있다. 접점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김PD 형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주인공 레옹의 아주 그 특이한 레옹의 모습들이 있죠. 그렇죠. 우유팩 우유만 먹고 그리고 화분. 끔찍하게 사랑하는 화분이 있죠. 그렇죠. 근데 마틸다가 와서 화분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긴 거지. 그 다음에 앉아서 자. 네. 총을 옆에다 이렇게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선글라스 딱 끼고 네. 앉아서 자. 또 뭐가 있지? 한눈 뜨고. 코트를 항상 입고 다녀. 이상한 코트. 그리고 비닐을 근데 쓰고. 그 영화 이후에 롱코트가 유행하지 않았어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동그란 영웅 본색이- 선글라스에 그 뚜껑으는 모자, 털 모자 쓰고 비니 쓰고 비니 엄청나 쓸 많이 때 되게 다니고. 웃기잖아요. 그거 왜 써요? 물어보니까 감기 걸릴까봐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 여가 시간에 극장에 가서 옛날 뮤지컬 영화를 봐. 여기서 싱잉 더 레인을 보나요? 네. 진 켈리가 나오는 거 그걸 보죠. 그리고 지하철 같은 거 타도 자리가 있는데 앉지를 않아. 왜 안 앉는지 모르겠어. 몸 안에 롱코트 안에 온갖 무기들을 이렇게 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앉는 건가? 예. 앉으면 좀 불편하니까 그렇지. 백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요. 앉으면 잘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앉아자니까. 킬러인데 앉으면 잠이 안 드네. 아 역시 놓쳤네. 그런데 마틸다가 결국 마지막에 눕혀서 하룻밤 재우죠. 침대로 오라 그래서 그게 마지막 밤이네. 그러네. 그 마지막 잠이네. 근데 그 아침에 롱 버전에 보면 마틸다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둘이 여기서 섹스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니죠. 너무 침소봉대인가? 영화를 자꾸 그
찍을 만한 걸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분명한 건 마틸다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도 그게 완성된 사랑의 감정은 아닐 거야라는 거야. 리옹이 느끼는 애잔함도 사랑의 완성된 감정은 아닐 수 있어. 맞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20살 때 내 말 한 얘기해. 거 네가 하고 있잖아. 좀 들어봐. 완성이 된 거냐고. 그 완성이 안 된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면 완성되냐 그게? 아니, 그러니까 사랑이? 사랑이 진행되다 보면 완성형으로 가는 거지. 아이고, 근데 뭐. 그 둘 사이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 사랑이 완성돼야 되냐? 아, 시작이 되고 있다고. 되고 있어. 진전되고 있어. 근데 그 진전되는 관계에서 한쪽은 그냥 또 이상한 얘기지만 사이즈가 둘이 너무 안 맞아. 어?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 사이즈도 안 맞는 거고 전체적인 사이즈가 안 맞아. 신체 사이즈도 안 맞죠. 전혀 안 맞아. 그 안 맞는 것에 대한 이 언밸런스를 우리가 왜 그걸 보면서 안타깝고 하는 이 부분에 나는 또 방점이 있는 거야. 왜 그걸 내가 안타까워하느냐고. 내가 아니, 그리고 저 근데 사람을 여기서는 느끼는 마틸다가 어려서 그렇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뭐 20살, 30살, 40살 차이에 거야. 그렇게까지 그런 가지 거 않고 많잖아. 영화를 본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틸다가 20살을 상상하면서 이 영화를 보지 않잖아. 그리고 나는 제일 좋은 장면은 마지막에 마틸다가 그 리옹이 그렇게 아끼던 화분을 학교 다른 마당에 곳에, 줬죠. 정말 땅에 이제 뿌리를 내리거라 하고 딱 내려줄 때 그 화분이 갖는 그 상징성도 있는 거야. 그 표현 너무 멋진데요. 뿌리를 내리거라. 좋은데요. 이제 좀 누워 자거라. 되게 좋은 표현이네. 그러니까 레옹이, 왜냐면 레옹이 뿌리를 못 내리거든요. 그렇지. 계속 돌아다녀야 되지. 계속 그래서 화분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형이 표현 또 다른 자기의 인격인 거죠. 그럼. 어디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갖고 다니는 화분과. 그러니까 멋지네. 또 하나 환풍기 뜯어가지고 결국은 뭔가를 할 때 다른 거 안 챙겨. 화분만 챙겨서 내려보내고 그다음 마틸다 보내는 거야. 이 두 가지 요소야. 나머지 무기 뭐고 이사 갈 때도 가방 든 건 다 무기고 그 다음에 마틸다가 들고 가는 건 곰돌이 하나, 네. 화분 하나야. 그 그러니까 이런 아까 것들이 라스가 꽉 차있다고. 인공호흡 해준 곰인가? 그 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영화는 굉장히 치밀하게 잘 짜여 있는 장치들로 막 연결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감독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이 보면서 관객들이 이 부분에서 뭘 느끼겠지? 어떻게 하겠지? 수만 가지 것들이 감독이 생각한 아니 대로 근데 하고 대본은 내가 보기엔 아주 심플하고 정말 그냥 오히려 너무 유치할 정도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있어. 근데 연출인 거지. 여기에 그 생명을 불어넣은 게 이 세 캐릭터, 이 배우들의 캐릭터가 이거는 특히 게리 올드만 이 악역 형사 역은 나는 저 누구야 최민식 보면 항상 게리 올드만의 레옹에서의 게리 올드만이 생각이 나. 그래서 최민식 내가 뭐 좋아하는 배우지만 약간 그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레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레옹은 뭐 장르노는 여기에 이 레옹은 뭐 그다음 마틸다도 그렇고 이 셋의 버뮤다 트라이앵글이 생겨버린 것 같아. 진짜 독보적인 캐릭터들만 넘치는 영화네요, 이거 진짜. 20년이 지나도 이런 상상을 항상 사고 살았어. 저 마틸다가 진짜 이제 어른이 돼서 제가 킬러가 돼가지고 막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겠구나 그쵸? 했는데 그게 안 나오대. 그러니까 누구나 그 생각 하죠. 왜냐면 이제 레옹은 죽었고 이 편이 나오겠지. 왜냐면 나탈 포트만이 이제 킬러가 돼서 누구나 다 소표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잖아. 그게 왜 안 나오냐면 이건 제작을 한 게 이제 고몽이라고 왜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사 있죠. 고몽 영화사가 이 레옹에 대한 그걸 가지고 있는데 릭베송이 고몽 영화사에 소속이 됐다가 나가서 자기가 새로 차렸잖아 영화사를. 릭베송이. 그래서 뭐 택시 뭐 이런 거 계속 찍고 그랬죠. 릭베송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고몽이 이제 삐졌구나. 빡친 거야. 그래서 자꾸 이거 속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고몽에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속편이 나왔으면은 릭베송이 또 만들었으면 아주 더 재밌는 게 나올 뻔했는데 그런 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찍었으면 무조건 이거 뭐 난 가서 봤을 거야. 억대. 그리고 나탈리 포트만이 분명히 나왔을 거야. 그렇죠. 나탈 포트만이 이제 니키타가 돼가지고 나왔겠죠. 이런 얘기하긴 좀 그런데 청춘을 지배한 영화 중에 하나야. 영화. 아 그래? 그래서 그림도 그렇고. 군대에서 특히 폭력적인 양놈들하고 살면서 그 폭력 세계의 뭐랄까 이런 말하면 되게 웃긴데 폭력이 가진 어떤 겉멋 이런 것들에 취해서 계속 되뇌어보고 되뇌어봤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사실. 형한테 어떤 대리만족을 주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 양놈들하고 싸울 때 특히 내가 그런 존재이고 싶었지. 그래서 여기서 레옹이 총 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싶다. 그랬었지. 수많은 미국인 관심사병이었네. 경찰을 사병했어 나. 맞아.
진짜 근데 관심사 그런데 배우네. 양놈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 술 마실 땐 같이 놀고 싸울 땐 뒤집어 싸우고. 근데 이제 장르는 여기 원래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사람 네. 행사가 저기죠. 그리고- 설정이죠. 그리고 마피아 이탈리안 마피아를 위해서 일하는 네. 그런 hitman이죠, 킬러. 그러면서 이제 중간 끝에 자기 이제 과거를 마틸다한테 쭉 얘기를 해줘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됐다. 사랑 때문에. 그 얘기도 되게 좀 그렇죠. 설정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되게 가슴 아프죠. 너무 자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내용이 아, 물론 자기적이지. 아, 그럼 이건 이거 어른들 판타지야, 판타지. 동화야, 동화. 네. 어른들 아, 위한 저는- 동화. 잔혹 좀 동화 이렇게 그것도. 저는 이 영화에서 제가 지금 계속 말이 없는 게 저는 이렇게 막 영화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느낀 게 없어요. 레옹에 수도 대해서. 네. 그럴 수도 그냥 있어. 그랬어요. 최 과장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네. 아닌가 보지 네. 뭐. 응? 근데 한 장면 딱 좋았던 거는 뭐냐면 그 경찰서에 잡혀 있는 그 마틸다를 구하러 혼자 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문을 탁 열고 총을 탁탁 쏴서 걔네 죽이고 나서 걔네들이 포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하나 좋았어요. 거기서 이제 그 마틸다가 사이즈 안 맞는 장면이잖아요. 네, 사이즈 안 맞는 와락 장면. 와락 안겨서 와락 이렇게 안겨. 발이 떠 있죠. 이렇게 그 발만 딱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떠 있는 발. 그게 감독이 얼마나 잘 구성한 화면이냐는 거지 내 말은. 아니 근데 아까 제우원수 찍기 전에 그 급조해서 아니, 그렇게 찍은 내용 영화를 칭찬하려고 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 장면 하나였다고요. 하나였다. 아, 그 장면도 난 근데 대단해. 좀 너무 이 설정이나 모든 게 너무 자기적이고 그 마지막 아까 진웅이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레옹이 죽는 장면 그거 연출 잘했어요. 그게 레옹이 이렇게 번쩍. 천천히 걸어 나가는데 무슨 총소리가 팍 나는 것도 아니고 번쩍. 그쵸? 번쩍하고 나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 연출 잘했는데 자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553 영화를 보는 느낌. 그렇죠. 네, 뭐, 아니 553 영화를 보는 느낌 들고 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오삼도 자기적이구나 그러면. 그렇죠. 저는 예, 최 과장이 또 이런 예. 액션 영화는 별로. 근데 아니 이거 그냥 단순히 액션이라고 하기에는 그 예.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거든요. 레옹은 이상하게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음악도 있지만 아까 방금 얘기한 그 씬, 최 과장이 좋다는 그런 씬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좀 마틸다한테 약간 동일시를 하는지.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저한테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자기를 위해서 총알을 맞아주는 남자를 여자들이 이렇게 아, 그럴 수 있죠. 보디가드. 이렇게 그렇죠. 되게 커다란 방패 같은 정말 옆에서 지켜주는 그런 그렇죠. 남자의 역할로. 엔다이아. 그렇죠. 케빈 코스트너. 다이아 들고 나타나고. 그렇지 여자들이 그 영화 좋아했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그냥 아니 웬 다이아 그거 아니에요? 맨 온 파이어에서 덴젤 워싱턴처럼 그 아저씨 그것도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죠. 원빈. 우리 지금 약간- 일부러 피해가는 거죠. 약간 최 과장이 지금 찬물을 좀 끼얹은 것 같아. 우리 지금 재밌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는 아니 거지. 김 PD한테 저기 90년대 자기 인생을 지배했다는데 저 왜? 90년대를 지배했던 영화는 500을 써봐? 아니야. 아니 자꾸 맨날 500이를 써버려. 나뭐 던질 뻔했어. 던지려고 그랬지. 던질 뻔했어. 휴대폰 형한테. 이건 던지지 휴대폰 아니, 던지지 아니, 마요. 뭐 몇 시인지 보려고. 400을 써. 휴대폰 던지 배터리를 던져 배터리. 러버페어 이런 휴대폰은 거였어요. 안 돼. 배터리 던져. 제 90년대는 러버페어였던 것 같아요. 러버페어도 그랬죠. 네.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지배하고 있었지 나. 네. 아 러버페어는 좋은 영화인데 이번 리스트에 못 넣은 게 좀 아쉽네요. 5위 정도에 넣으시고 드셨어요. 네. 내용 빼고. 아니 얼마든지 지금 기회 있지 않아요? 아니 내용 빼고 넣으시고 드셨어요? 내가 아무래도 레옹이 좀 무리였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완전 하고 무리였죠. 러버페어를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아유 또 영화 다시 보라 그러면 니들 뭐라 할 것 같아서 자, 어른들을 위한 동화였다. 아니 그래서 그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로맨스 영화 할 때 딱 레옹이 떠오르는 분들은 리뷰를 남겨주세요. 올쏘 하고 이제 남겨주세요. 그렇게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리뷰를 남겨주세요. 네. 아니, 안 근데 떠오르더라. 우리는 무용부에서 다시 한번 보도 좋은 영화들을 추천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 레옹은 내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영화 다시 보면은 약간 영웅본색처럼 그럴까 하고서 다시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나름. 네, 괜찮고 나는 오히려 근데 처음 개봉했을 때 약간 1시간 50분인가요? 40분인가? 그게 나는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기니까 생각 외로 약간 그 텐션들이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해요. 뭐 큰 건 아닌데 좀 나는 원래 짧은 버전이 좋았던 것 같아. 레옹 같은 영화를 만나면 저는 아주 재밌어요.
왜? 왜냐하면 오게티가 많아? 이런 영화 참 오게티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야, 특히 한 요즘 90년대에 있는 액션 영화들은 참 오게티가 많이 지난주 나와요. 최 과장이 되게 오게티에 대해서 억지스럽기만 해봐. 억지스럽지 않아요. 해봐, 알았어. 빨리 저는 얘기해봐. 말씀드렸다시피 오게티가 발견이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오게티를 찾지 않아요. 뭔데? 빨리 오게티를 얘기해봐. 찾는 순간부터 저는 오게티를 안 찾아요. 이 영화 그래서 참 초반에 오게티가 나오고 그러면서 저는 찾지 않았어요. 초반에. 찾으려면 엄청나게 나왔을 것 같은데. 너 뭐 우유 마셨는데 뭐가 또 남아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려는 거냐? 형.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우유는 그런 거 아니고 당황하는데? 아니 당황 아니야? 레옹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화려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액션 씬들이 나오잖아요. 한 명씩 죽이는 씬이 나와요. 처음에? 왜냐면 초반에. 네.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천정에서 목줄로 연상되는 것이 나와서 공중으로 붕 몸이 뜨면서 무전기와 총이 후쑥 떨어지고 매달린 채로 죽잖아요. 그걸 CCTV로 보여주고. 근데 뭐 그 매달려 있는데 총이 있었어 손에? 아니요. 뭐 무전기가 총과 있었어? 무전기가 떨어졌잖아요 바닥에. 어. CCTV로 보여지는 총과 무전기 위치가 안 맞아요. 근데 뭐 중요하냐? 이 영화를 감상하는데. 아니 형은 맨날 그 오게티가 되게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오게티라는 거예요. 그 먼지 하나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닦아줬으면 좋겠는데 해서 하는 거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레옹의 이런 킬러로서의 실력은 우리가 보질 못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긴장감 있게 한 명씩 쳐다하는 이러한 딱 시작이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서 이러한 오게티는 좀 오히려 되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작스럽게 좀 찍은 티를 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목줄을 남겨서 공중에 매달렸을 때 밑에 바닥에 무전기와 총의 위치가 CCTV엔 달랐는데 알았어. 더 황당한 건 이 시체 이제 시체가 됐죠. 이 녀석 진짜. 오른손에 소매가 올라가 있어요 위로. 진짜, 아유. 와이셔츠 단추가 풀린 채로 오른손이 팔뚝까지 올라가 있어요. 왜 올라갔나? 왜? 그렇지 목이 목 왜 졸리는데 올라갔죠? 목 졸리는데 왜 손을 이러고 있을까? 그렇죠. 왜 올라갔죠? 목 졸린 순간 좀 더웠어 한쪽 팔이.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는 죽기 전에 단추 하나 풀고 진우가 앞으로는 싶어야지. 오게티 찾을 때 네. 무조건 오게티를 찾지 말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괜찮아. 재밌어. 재밌어. 좋아. 형 중요할 때 오기티 나오면 그건 완전히 맥 빠지죠. 재밌고요. 하나만 더. 난 이 그 식당하는 그 아저씨 토니 토니. 다니엘로. 토니가 계속 이 둘 사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보잖아. 끝까지. 자기 그리고 사업을 방해하니까. 방해하는 것도 하지. 근데 결국은 게리 올드만이 딱 나타나니까 올 것이 왔구나 하고서 이제 몇 대 맞고 알려준 거잖아. 사실. 그리고 나서 마틸다가 다시 오잖아요. 도망가면 토니 아씨의 집에 가 있어 그랬는데 혼자 딱 왔어. 그러면서 리옹 죽었어.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100짜리 하나 딱 주면서 다음 주에 또 와 이러잖아. 그러니까 걔는 은행이 아니라 갈취하는 사람 같아. 약간 그 분노가 있어. 토니 이 캐릭터가 이제 네 번째 캐릭터인데 우리 트라이앵글 말고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얘가 레옹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놈이다. 맞아. 아니면은 또 다른 시각은 이 마피아 보스인데 레옹을 좀 아끼고 얘가 이제 읽고 이런 것도 못하니까 자기가 돈 이렇게 해가지고 케어해주는 사람이다. 거기에 또 다른 오게티가 있어? 아니요 또 다른 걸 저는 하나 심어주고 싶은데 뭐가 또 있나? 뭐가 있어? 마틸다가 그렇게 있는 게 눈꼴 사나워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눈고 사나 보이지. 약간 질투 같은 거? 아니 그건 마틸다를? 얘 이름 범죄지. 마틸다를? 아니 약간 질투 같은 거 아니 그 상황 자체가 레옹 토니가 마틸다를 사랑했더라. 레옹 그러니까 아니 그 마틸다를 아니, 사랑해서가 아니고 토니가 레옹을 그 사랑했더라. 상황이 레옹 저 천치 같은 놈이 저거 또 옆에 그렇게 어린 여자애랑 저렇게 희당당 토니가 나중에 마틸다한테 I'm your father. 아니 토니는 그러니까 마틸다가 나타나서 레옹이 이게 흐트러지니까 그거 싫었던 그게 싫은 거지. 거였던 거고 마지막에 또 근데 흐트러진데 여자 때문에 흐트러지잖아. 그 여자에 대한 이제 훈계를 하죠. 그건 중요하지 않나요? 눈꼴 사나운 거지. 알고 봤더니 토니가 되게 외로웠던 사람인 거야. 됐고. 결국은 산으로 가는구나. 그렇죠. 아니 이게 로맨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지. 이 영화는 6위에 위치하는 이 순간에 많은 분들의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러나? 예, 러브페어 이거예요, 자리인데 지금. 레옹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러지? 가슴 아픈 통증 로맨스 영화인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려고? 특이하잖아, 좋잖아. 가슴 아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내용이었고요. 네. 가슴 아파요, 맞아요. 나중에 나중에 그 노래도 있죠. 가슴 진짜. 부분에서 수류탄들이 터지잖아요. 진짜 가슴 통증이 느껴졌겠다. 아우 대박 느낌.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